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지역 인구가 계속 줄면서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 창작자들의 창업을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개장 하루 만에 붕괴된 눈썰 매장의 재개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충북에는 소멸 위기의 인구 감소 지역이 무려 6개 시군인데요. 요즘은 지역의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 인구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새해부터는 정부도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 도입된 생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체류 인구를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외지인이라면 그 지역 체류 인구가 됩니다. 생업이나 관광 등을 이유로 머물며 버팀목 역할을 해 지방 소멸을 완화할 대안으로 불립니다. 본격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단양군 생활 인구를 시범 분석해봤더니 무려 2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3만 명이 채 안 되는 주민 수보다 체류 인구가 8.6배나 많은 겁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배, 40대도 15배 이상 많아 부족한 청장년층을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약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북이 두 번째,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접 지역에서 집중됐습니다. 다만 3시간 이상 머문 일수가 평균 2.4일, 숙박한 일수도 2.1일로 집계돼 단기 체류가 많았습니다. 젊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루섬 관역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해 조금 더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충북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생활인구 통계가 발표됩니다. 9월에는 기존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 통신사 자료에 카드사의 소비 데이터를 추가해 소비 금액과 업종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각종 특례나 재정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카드 데이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1인당 얼마만큼 소비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생활인구 통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해 공표하는 비슷한 유형의 통계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특히 소비 데이터 분석의 경우 활용할 카드사의 수와 사용자의 체류 시간 등 일부만 관광공사 방식과 달라 사실상 중복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새해 화두를 틈, 창, 문, 길로 정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보이지 않던 도정 발전에 틈을 벌려 창을 내고 창을 키워 문을 키우고 문을 열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올해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원년이라며 하늘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 상공회의소가 잇따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지역 경제인과 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는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충북 경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또 회장 이취임식을 겸해 열린 충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박광석 회장이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막막한 청년들 많을 겁니다. 창업 중에서도 문화 창작자들을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 이런 청년들에게 길이 되고 있는데요.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빛과 어둠의 힘을 다루는 캐릭터가 사냥을 하며 재화를 모으는 롤플레잉 게임. 원스토어에서 우수 베타 게임으로 선정됐고 유력 배급사와 계약까지 성공했습니다. 개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이 회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대박이 나면은 저희가 청주에 저희 시그니처 게임즈 빌딩을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사무실도 차리고 저희가 원하는 휴게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취방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이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킥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였습니다. 충주 의륵당을 화려하게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와 연주도 같은 지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3대 악성 우륵을 기리는 창작곡인데 앨범 제작은 물론 저작권 등록, 음원 발매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이런 콘텐츠를 창작하는 콘텐츠 기업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판로를 개척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홀로 서기 어려운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컨설팅과 창업, 제작,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곳은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입주 공간은 물론 촬영 디자인 스튜디오와 3D 프린터 메이커스 스튜디오 등 스타트업이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제공합니다. 음악하고 싶은 창작자들에게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은 물론 콘서트, 음원 사이트 등록까지 도와줍니다. 작년 5월에 개업한 한 회사는 청주 원도심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를 개발해 굿즈 상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지난 연말엔 청주페이와 손잡고 한정판 캐릭터 카드까지 내놨습니다.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활동비나 이런 제품비를 양산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더 도약해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교육, 음악, 영상, 캐릭터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제작 지원, 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관련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북의 지역 기업들과 함께 콘텐츠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유쾌한 꿈이 현실이 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돼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한 사업 예산에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2천억 원을 비롯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817억 원,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40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이 세수 감소로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목표보다 30% 이상 확보했고 미래 성장을 선도할 첨단 산업이 대거 선정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눈썰매장에 대해 청주시가 재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사고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재개장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눈썰매장 보행 통로가 무너져 시민 15명이 다친 붕괴 사고. 경찰 조사가 한창이지만 닷새 뒤에 작성된 청주시 내부 보고서에는 지붕에 쌓인 눈이 무거워 무너진 거라는 감식 결과를 기술했습니다. 이걸 지탱하는 파이프의 강도 등 근본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눈썰매장 재개장 일정을 적었습니다. 5일까지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되면 10일 재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의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재개장 논의가 알려지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아이예요. 절대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썰매 개장을 10일 만에 개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상이 심해 아직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도 남아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폐소생을 거쳐서 호흡이 돌아오는 거는 봤지만 이미 쇼크 상태여서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었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이번 사고를 겪고도 재개장부터 논의하는 게 청주시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청주시의 태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재개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나가는 사이면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다라는 건 어떤? 저희가 2월 18일까지가 저희들 이 눈썰 매장 하는 기간이었었거든요. 한편 사고 나흘 뒤 눈썰 매장 운영업체 대표에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수여한 청주예총은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패를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시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의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지역개발과 소속 하천시설팀과 하천관리팀을 환경수자원과로 이전하고 수량과 수질, 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하천관리 일원화로 하천과 저수지, 댐 등을 연계 운영하며 재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충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충북 북부 지역 사업장 272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93%인 254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사업장당 4.2건꼴로 총 1,070건이었으며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금 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 퇴직금체불 93건 순이었습니다. 충주 고용노동지청은 특히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곳곳에서 다양한 일을 해내는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대부분 개발자 등 전문가들의 몫이었죠. 이런 가운데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일반인이 VR 게임을 즐기듯 단 몇 분 만에 쉽게 로봇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익은 토마토 등 작물을 수확하거나 실어 나르는 로봇.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건을 자유자재로 잡고 사람 없는 공장에서 로봇끼리 알아서 척척 조립 작업도 해냅니다. 곳곳에서 활약 중인 다양한 로봇은 그러나 전문가가 로봇 움직임을 미리 입력해야 하거나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VR 게임을 하듯 앱과 연결된 휴대용 기기를 잡은 사람이 몸소 동작을 보여주자 로봇 팔이 움직여 깨끗하게 닦는 작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문가가 각종 입력값을 넣지 않고도 일반인이 쉽게 로봇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전자통신연구원이 선보인 기술입니다. 작업 공간을 4개의 꼭지점으로 지정하면 경로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 VR 컨트롤러와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로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발에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리던 로봇 작업을 비전문가가 단 몇 분 만에 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합니다. 문을 여닫거나 부품을 끼웠다가 분리하는 작업 역시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로봇을 쓰고 싶은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업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누가 출장을 가서 다시 세팅을 하고 이런 건 어려운 얘기고. 이번 기술은 국내외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로 양팔 로봇이나 사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충청권 국립공원을 총괄하는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는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 계룡산과 태안해안 등 충청권 5개 국립공원과 1개 생계 탐방원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문을 연 중부지역본부는 청주 동남지구에 4층 독립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제천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내년 3월까지 민간 감시원을 투입해 차량 밀집 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의림대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도 가동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일선학교에서는 3월 새학기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예산, 정책 등을 참고해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은 새학기에 전입하는 교사들과 기존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기간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환승 거점에 냉난방기와 충전 장치 등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이 조성됐습니다. 청주시는 도청과 고속버스 터미널, 문화제조창 임시 2청사 등 승강장 3곳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 와이파이와 유무선 충전 장치, 냉난방기, 또 온열 의자 등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밖에 사창 사거리와 동남지구 등 8곳에 승강장 방풍막을 설치했으며 스마트 기능을 갖춘 승강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200억 원으로 금융기관 대출 금액 기준으로 업체당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지원 방식은 도내 중소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의 50% 안에서 연 2%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 씨가 진천군의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생거진천의 전성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진천군은 생거진천을 국가대표급 농산물 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활발한 방송활동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는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안정환 씨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지난달 안 씨를 모델로 한 광고를 제작했으며 올해 11월까지 TV와 유튜브, 전광판,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